호기롭게 한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며 큰 점유율을 보일 것만 같았던 비아디의 기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습니다. 이미 비아디는 유럽에서 많은 인기를 끌며 심지어 영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45% 급감시킬 정도로 그 위세가 굉장했는데요.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자국 브랜드인 토요타를 제치고 전기차 1위에 등극하면서 갈수록 기세를 높여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그 위상처럼 위세가 대단하리라 예상했는데요. 이런 예상이 맞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아토3는 단 일주일 만에 1000대가 예약되며 한국에서도 파급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전 예약과 관련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며 비아디의 한국 진출이 성공적인 것으로만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본다면 삐걱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비아디가 한국 진출을 결정하자마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사지 말라는 듯이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에 대한 내용이 쏟아졌는데요. 정작 이런 결함들에 대해서 비아디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답답함을 토로하는 구매자들이 많았는데요. 해외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니 아토3의 사전 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일 뿐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비아디가 한국으로 진출하기 전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조사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신차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전기차 구매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구매 의사가 없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안정성과 배터리 성능 품질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에 모두를 충격으로 빠뜨린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의 전기차 화재가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더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화재는 곧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보조 배터리, 노트북 등 실생활에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의 배터리가 터지는 것을 경험했던 한국인들에게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비아디의 아토3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아디는 지난 1월 아토3에 대한 사전 계약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늦어도 2월 중에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우려 속에서도 비아디를 믿고 구매한 구매자들조차 돌아설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비아디조차 3월까지는 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언제 출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는 비아디의 안일함이 존재했는데요. 인증 절차만 마무리한 채 사전 계약을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는 인증 절차만으로 출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고,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아디는 보조금 확정 절차를 위한 기초정보를 지난 1월 말에서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 강화된 보급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과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 탑재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는데요. 정작 아토3는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이 없으며 해당 기능을 당장 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아디는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아디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에 경쟁력 부문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된다고 해서 빨리 출시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필요한 절차들이 남아있기에 아토3의 출시는 4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전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2세대 아토3의 출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토3 구모델을 한국 시장에 내놓으며 재고떨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스페인에서 기아의 전기차가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다급한 한국 출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기아의 EV3는 비아디 돌핀을 꺾고 판매 1위를 달성했는데요. 스페인 스타를 후원하며 기아를 꾸준히 알린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이기도 했으나 기아의 디자인과 기술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젊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기아는 더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내년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또한 낮춰 유럽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형태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스페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럽 시장에서 기아의 영향력이 커지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정착화에 현대차도 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아디처럼 쫓기는 듯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장에 제대로 파고들 수 있게 동태를 확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현대의 코나 EV와 니로 EV는 2021년 10위권 안에 들었던 바 있는데요. 현지화 전략만 잘 세운다면 현대 또한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중 하나로 현지 생산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점차 한국 전기차 또한 파급력을 높여가는 중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렇기에 비아디 또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비아디는 확고한 전기차 1위 자리를 위해서 자율주행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는데요. 해당 자율주행은 신의 눈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비아디는 파격적으로 전체 차량 모델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자동 주행을 비롯하여 주차 등 편리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고 은폐 의혹도 급부상했는데요.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자율주행 회사라도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비아디는 사고율에 대한 언급조차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식의 이야기만 있을 따름인데요. 신의 눈이 탑재된 차량을 시운전한 영상들은 하나같이 장점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당당함 때문이었을까요? 다시금 비아디의 관심이 높아지던 찰나 스스로 제동이 걸리는 발표를 행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AI계의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딥시크를 적용하기로 발표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딥시크는 출시되었을 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AI인데요.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가졌으나 낮은 개발비로 인하여 중국의 기술을 다시금 보게 만든 AI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은 AI였는데요. 가장 큰 논란은 바로 개발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당 AI를 챗GPT의 무려 18분의 1의 금액으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지비만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들어가기에 순수 개발 비용만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 정도의 수준을 지닌 것은 맞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했는데요. 그와 함께 해당 AI가 챗GPT를 베꼈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저 논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이 의혹은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서 딥시크가 챗GPT의 회사 오픈 AI 데이터를 훔쳐 만든 것이라고 보도하며 더욱 커졌는데요. 블룸버그의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연구원들이 오픈 AI의 API를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인물들은 딥시크와 관련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바로 오픈 AI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픈 AI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AI 차르 데이비드 섹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딥시크가 오픈 AI 모델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챗GPT 개발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현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딥시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당국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우회 수출한 협의를 받는 일당이 발각되어 기소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딥시크로 향하는 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비 의혹도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미국 역시 딥시크가 싱가포르의 제3자와 협력하여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끊임없이 딥시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한국에서 문제시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었는데요. 개인정보인은 딥시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며 중국 기업에 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딥시크 앱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에서도 앱 다운로드를 차단했으며 차단을 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해당 앱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정부 소유기기 혹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비아디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AI, 딥시크를 자신들의 차량에 넣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딥시크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많은 나라에서 비아디 차량을 다시금 고려해봐야 할 문제로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이는 해당 브랜드가 과연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게 붙을 예정이기에 호재가 계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또한 많은 나라에서 알아주는 자동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비아디가 과연 전기차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인지, 그저 잠깐 불었던 바람으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